미래를 예측하는 분들은 지금 상황보다 훨씬 더 막 뭔가 많이 변할 것 같고 각자만의 생활을 할 것 같고 이렇게 예측을 이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상황보다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제 주거 문화가? 아니면 지금 수준도 어느 정도 그거에 맞게 지금 정착이 됐다 이렇게 보세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요.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제가 찍었던 강남 집값 10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길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영상의 덧글인데, 이분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생활 패턴의 변화로 인해 주거 형태가 변하여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직장거리, 학군, 유명 브랜드 등의 영향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주거 형태의 변화와는 거리에 무관하게 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같은 값의 아파트면 좀 더 넓은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지 않을까요? 수도권에서 밀집도가 낮아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답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결론부터 놓고 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없어서 못하는 것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다르죠. 사람은 불안감을 느끼기보다 안정감을 느끼길 원해요. 내가 돈이 없는 것보다 돈이 있는 걸 원하는 것과 똑같죠. 주위에 학교, 병원, 예를 들어서 직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용하는 것도 물론 좋죠. 그렇죠? 근데 없어서 못하는 건 불안해요. 있는데 안 가는 건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괜히 병원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디 좀 아픈데 병원이 멀리 있다. 뭐 어딜 가야 되는데 그게 멀리 있다.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있어서 안 하는 것과 없어서 못하는 것은 다르죠. 오늘 신문기사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부자들이 하와이 중에서도 뭐 청정지역에 콘도를 사고 있다. 뭐 우리나라 유명 연예인들도 샀고 몇십억짜리 샀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서울은 뭐 공기가 탁하고 뭐 도시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좋은데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야, 이제 서울은 살기 힘드니까 부자들은 그쪽으로 빠져나간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제가 말하는 건 생각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현실을 볼게요. 그 사람들이 이사 간대요. 별장, 휴양지. 네. 집이 하나 있고 거기서는 1년에 가서 좀 있다 오겠다. 이 개념이에요. 첫 번째 집은 어디 있을 거예요? 거진 서울에 있어요. 여기가 공기 어쩌고저쩌고 집에 비싼 공기청정기 사놨죠. 다. 엄청 많이 팔렸잖아요. 공기청정기들이. 그쵸?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건 직장 반드시 필요해요. 자, 직장도 이젠 직장도 안 나가고 재택근무로 다 하고 학교도 다 뭐 동영상 강의로 듣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러면은 굳이 도심에 있어야 되냐? 생활 편의는요? 다 시켜서 먹으면 되는데 시켜서 쓰면 돼. 그래도 꼭 나갈 것들이 있죠. 오늘 시켜야 되는데 못 시켰어요. 내일 그럼 다 떨어졌어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 있는 곳을 사람들이 선호하는 건 당연해요. 그리고 또 교통은 어떤데요? 뭐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교통 뭐 없어도 내가 차 타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런 곳은 엄청 많아요. 지금도. 그런 곳의 집값은 이 도심지보다 훨씬 덜하죠.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출근해야 되는 사람, 재택하는 사람, 굳이 출근 안 해도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은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기가 어려워요. 애초에. 강제성이 없는 선택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브랜드라고 칠게요. 샤넬 가방, 일반 예를 들어서 뭐 중저가 가방. 자, 중저가 가방, 뭐 A라는 브랜드부터 뭐 A, B, C, D, E 브랜드 있다고 할게요. 가방 질이 비슷해요. A 갔는데 괜찮은데 가격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좀 비싸. B로 가죠. 마음에 안 들면 또 C로 가고, 마음에 안 들면 또 D로 가고. 그 중에 다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럼 그 중에 제일 낮은데 그냥 사겠죠. 샤넬은 대체가 있어요? 없죠. 뭐 루이비통 있을 수도 있고 뭐 에르메스 있을 수도 있고, 에르메스 훨씬 더 비싸죠. 대체가 없어요. 왜? 이거는 그냥 얘 브랜드 자체니까. 짝퉁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짝퉁은 얘랑 가치가 한참 차이 나죠. 얘가 갖고 있는 브랜드 파워, 브랜드 이미지, 얘보다 뭐 엄청나게 뭐 물건이 많이 들어가고 훨씬 더 이쁘고 막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얘만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돈이 있으면 이걸 할 수도 있고 이걸 할 수도 있잖아요. 꼭 이걸 안 해도 돼요. 이거 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거에 꽂히면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얘랑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없어서 못하는 것과 있는데 안 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은 샤넬 안 하더라도 마음 불편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살 수 있으니까. 친구들이 다 뭐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난 뭐 살 수 있지만 굳이 안 사도 돼 하는 거랑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랑 다르죠. 불편하죠. 불편한 거 사람들이 원치 않죠. 집도 똑같아요. 주위에 뭐 생활 편의 시설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한데 그럼 같은 값이면 좀 더 넓은 집 갈 수 있어요. 자녀가 없으면. 혼자 살면. 학교 일주일에 2번만 간다고 칠게요. 근데 우리 애가 1시간을 학교를 가야 돼. 원할까요? 아무리 안 간다고 하더라도 정규 교육이 완전 온라인화 되려면 언젠가 될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뭐 2020년 원더키드라는 만화 저는 알거든요. 혹시? 모릅니다 저는.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 어렸을 때 성인 되고 나서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그림 그리면 다 자동차 날아다니는 거 그렸잖아요. 아직 안 날아다녀요. 그렇죠. 아직 안 날아다니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차가 날아다니고 막 로켓 타고 우주 갈 줄 알았어요. 안 가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전기차 나와서 상용화되는 수준이에요. 학교가 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화 될 수 있어요.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일주일에 몇 번은 분명히 학교를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가 2시간 학교 가는 거 원하세요? 그런 사람 없겠죠. 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리와 무관해지기는 어려워요. 네. 그리고 제가 이것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얼마 전에 친한 친구가 멀리 지방에 사는데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아프대요. 병원을 가겠대요. 그럼 근처에서 했는데 뭐 병이 좀 복잡한 거라 가지고 서울병원 오고 싶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 병원에 아는 사람 없냐고 물어봤어요. 왜 올까요? 왜? 굳이? 왜? 거기도 병원 다 있는데. 이렇게 1년에 한 번 오더라도 이걸 원하겠어요? 근처에 있는 걸 원하겠어요? 생활의 터전, 직장이 있고 한다면 다 이쪽을 선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장거리, 학교는 유명 브랜드 이런 것들의 영향이 줄어들긴 힘들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줄어들 거였으면 벌써 줄어들었을 거예요. 벌써.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겠죠. 그런 것들에 인해서 뭐 집값이 뭐 평준화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강남에 육박한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저는 뭐 이게 뭐 10년, 20년은 글쎄요. 이게 이렇게 되긴 힘들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예 밖을 안 나가고 집에서만 산다. 모두가 다 집 안에서만 있는 걸 원한다. 뭐 이러면 몰라도 그 전에는 이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매출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다 해결을 하려고 할 거다. 이런 거를 예측해가지고 점점 집을 큰 평수로 주거 문화가 바뀔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될지. 말도 안 되죠. 자, 큰 집 싫어해서 작은 집에 사는 사람 있어요? 없죠. 네, 다 큰 집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왜 지금 그 집에 살까요? 내가 그 지역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고 그 지역에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가진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집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역에 거주할 이유가 없어진다면 같은 금액으로 다른 데 가서 살 거예요. 근데 거주 지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필요 요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선택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녀가 생기면 자녀에 의해서 필수 요소가 반드시 정해져요.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자녀가 생기면, 자녀 있는 분들 아실 거예요. 애를 낳으면 두 사람이서 애를 낳고 맞벌이인 경우 어디로 가요? 친정 아니면 시댁 근처로 가요. 집을 이사해요. 알지? 네. 왜 가죠? 애 케어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쵸?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녀가 없을 때는 지금 말한 것처럼 같은 크기면 더 넓은 데 가서 살아요. 근데 집값 안 오르고 나중에 후회하죠. 대부분이. 근데 자녀가 생기면 자녀에 의해서 모든 기준이 다 거기에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는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한 얘기가. 자녀 기준에는 안 맞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2시간 왔다 갔다 하는 거 선호하세요? 안 선호한단 말이에요. 불안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되기 힘들어요. 그럼 우리 애가 학교만 가냐? 학원도 갈 수 있죠. 100% 온라인?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애도 나는 집에만 있어도 되지만 애는 PC방도 가고 싶어 하죠. 친구들이랑 만나서 떡볶이도 한 번씩 먹고 싶어 하죠. 애들 만나서 어디 뭐 놀이공원이라도 가고 싶어 해요. 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또 질문 있습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 이런 집들은 많이 줄어들겠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런 뭐 예상은 이제 할 필요가 없겠네요. 1, 2인 가구가 줄어든다. 왜 줄어들죠? 큰 집들을 선호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건 별개의 얘기죠. 왜? 1, 2인 가구도 큰 집 선호해요.
돈이 없죠. 아, 3, 4인 가구도 지금 있는 집보다 다 큰 집 원해요. 네, 돈이 부족하죠. 그것뿐이지. 예를 들어서 큰 집을 선호하니까 다 같이 모여 산다, 이건 아니죠. 나와서 살면서도 큰 집을 선호할 수 있어요. 돈이 허락하는 한. 네. 앞으로 뭐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집안에서의 공간 이런 걸로 이제 주거 문화가 변하기보다 내가 그때 처한 여건에 따라서가 영향이 더 큰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그럴 거고 앞으로도 쭉 그럴 거예요. 그리고 직장 생활 자체가 집에서 재택근무가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죠. 네. 네,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적게 다니더라도 교통이 좋은 걸 선호해요. 다니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나가더라도 나도 교통 편한 데가 낫죠. 그럼 나는 차 있으니까 교통 상관이 없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도 1시간 움직이는 것과 2시간 움직이는 것보다 낫죠. 가까운 데 선호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마트 안 가니까 난 집에서 다 시키고 오타쿠처럼 집에서만 모든 걸 다 해결한다. 그러면 뭐 어디 산골에 살아도 전혀 상관없죠. 그거는 원래 상관없었어요. 재택이 된다면. 네. 근데 그러더라도 사람 좀 있는 데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나이가 이제 많으셔서 사람 붐비는 걸 아예 싫어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분들은 지금 상황보다 훨씬 더 막 뭔가 많이 변할 것 같고 각자만의 생활을 할 것 같고 이렇게 예측을 이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상황보다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제 주거 문화가 아니면 지금 수준도 어느 정도 그거에 맞게 지금 정착이 됐다 이렇게 보세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니는 게 줄어들다 보니까 오프라인 가게들 매장들이 장사가 줄고 그 줄어든 만큼 소비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다 들어갔죠. 그 소비가. 그러면서 오프라인 매장들이 월세 부분들. 근데 그것도 판매 시설은 그렇지만 판매나 뭐 먹는 거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꼭 나가서 해야 되는 매장들은 또 상관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찌됐건 저찌됐건 지금 그 상가들의 매출이 떨어지는 곳들이 많단 말이에요. 다니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서 나오는 사람들의 수가 예전만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익숙해져서. 마트 가서 장 보는 거, 마트 장 보는 것보다 집에서 다 되네? 이렇게 시켜 먹어보니까 또 괜찮네? 하면 안 나가겠죠. 근데 그 매출이라는 게 온라인으로 다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주거 문화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거냐? 라는 얘기인데 글쎄요. 전 이렇게 될 거라고 봐요. 회복.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건 그냥 제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유튜브나 이런 매체, 유튜브 매체에서 유명해진 사람들 있죠. 뭐 구독자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공중파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공중파 나가고 싶어 하죠. 왜일까요? 그게 자기 유명해지거나 자기 인지도를 높이거나 또 신뢰도를 쌓거나 이런데 확실히 아직 효과는 있으니까. 나오라고 하면 안 나간다고 하는 사람 드물 거예요. 거의 없겠죠. 그쵸? 네. 유튜브에서 잘하고 있는데 굳이 거길 나간단 말이에요. 네. 예전에 온라인 쇼핑몰이 막 잘 될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잘 되는 데 많지만 한때 막 남자 옷, 여자 옷 쇼핑몰들이 팡 터질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프라인 매장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하나 정도 갖고 싶죠. 갖는다면 어디에 할까요? 강남에. 네.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네요. 자, 마켓컬리 뭐 이런 브랜드, 뭐 온라인 쇼핑 이런 것들 잘 돼서 막 브랜드가 있으면 눈에 보여지고 싶어 해요. 강남에 한 마켓컬리 차리면 오프라인 그거 있으면 어떨까? 여기 상징적으로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쪽에서 잘하면 뭔가 이쪽으로 나와서 뭔가 하고 싶어질 거라고 저는 이게 예측이니까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뭐 화장품 브랜드나 뭐 옷 브랜드나 이런 데 온라인에서만 되다가 꼭 오프라인으로 자꾸 나오잖아요. 잘 되는 것들만, 아주 많이 잘 된 것들만.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도 다시 나오게 되는 거고. 물론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거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은 이렇게 갔다가 뭐 지금 영향이 있다고 하지만 회복돼서 이렇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것 같아요. 뭐 백신이 나온다면 뭐 당연히 100% 그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계속 코로나가 걸리는 뭐 어떻게 보면 인류와 함께하는 병이 됐다고 한다면 치면 그러더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더라도 이게 걸리면 무조건 죽는 병이 아니니까 또
낫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본인이 아프거나 또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완전히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낫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한 그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까? 아닙니다. 재밌게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부분 댓글 쓰시면 제가 짧은 건 댓글, 긴 건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